가수님, 네. 저도 같이 치료사인데요. 졸업을 네. 앞둔. 저는 다행히도 다행히 지금 취직이 돼 있습니다. 네. 졸업하고 바로 갈 때가 있는데요. 네. 제가 가서 치료해야 될 사람이 뇌성마비 아동이거든요. 뇌성마비? 네, 네. 좀 아픈 아이들입니다. 아픈 네. 아이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그런 중점적인 것을 필요하게 된 것을 신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그냥- 자기가 알지. 그러니까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얘기해 보면 내가 조언을 네. 해줄 수 있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어머님과의 그런 그게 치료사가 제일 많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이제 제가 초년이잖아요. 그럼 제가 치료에 대한 거는 거의 몰라요. 근데 어머님들은 자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초년생의 그런 선생님보다 더 경력 있는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기 원하시고 초기에 그런 식으로 치료사와 어머니 간에 이렇게 트러블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첫째, 그거는 어머니로서는 당연할 거 아니야. 자기 아들을 경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왜 초년병에게 맡기겠어요? 내가 만약 아파서 병원에 가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병원에 간다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간다. 어디 아파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 우리 신도님들 중에 아무 병원에 가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예.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어디 누잘한다고 찾아가지고 거기 가라 그런단 말이야.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아무데나 가야지. 얘기 꺼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어떠니 그 문제를 좀 잘 정확하게 치료하기를 원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엄마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그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초년병일 때는 바로 자기가 직접 치료하겠다 이러면 안 되고 항상 경력 있는 선생님이 그거를 책임 맡고 자기가 거기 뭐로 보조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줘야 돼 부모한테. 실제로는 99% 내가 해도 그 어머니한테는 누가 하는 거다? 경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딱 내가 피해줘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하기는 내가 다 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경력 있는 선생님이 상담하고 그 옆에 내가 곁에 있다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실제로는 내가 맡아서 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는 경력 있는 선생님이 와서 기본적으로 봐주고 이제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옆에서 계속 해주고 큰 줄기에서는 선생님이 보고 있다 해야 부모가 안심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은 너무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그거는 극복을 해야 돼.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괜찮은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초등학교에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른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장애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지. 그럼 일반 학교에 들어가면 그 일반 아동 등은 뇌성마비 아동들한테 되게 놀리거나 보통 아이들의 심리가 어릴 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때 이렇게 상처받은 애들을 제가 몇 명 봤거든요. 뭐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쟤 왜 저러냐. 그럴 때 제가 아동들에게 해줘야 될 말은 어떤 어느 아동?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뇌성마비 아동한테 그 어린애잖아. 네. 그게 어른이 아니고 어린애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자기가 느낄 때 본대로 이상하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냥 거기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그 애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애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불편한 건 불편할 뿐이다. 그거를 너가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팔이 하나 없으면 불편하지 열등한 건 아니라는 거야. 열등하다 하면 내가 죽든지 죽여버리든지 해야 돼. 불편하면 의수를 해 너가 보완을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불편한 거하고 열등한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눈에 하나 안 보이는 거는 불편할 뿐이지 열등한 게 아니다. 걸음을 잘 못 걷는 것은 불편할 뿐이지 열등한 게 아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 그걸 열등한 걸로 받아들이거든. 그러면 상처가 되지. 그리고 적개심이 생기고 자기는 열등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적개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항상 장애는 불편할 뿐이다. 불편한 것은 어떤 보조기구를 통해서 뭐하다? 보완을 해 나가면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오는 단점은 그거야. 그래서 장애들만 이제 있으면 그런 건 덜한데 이제 부모는 다 가능하면
어차피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그 상처 입기가 쉽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하나도 안 입는다, 이건 거짓말이야. 키가 조금 적어도 왜 우리 학교 다니면 상처 입어, 안 입어? 입지. 친구들끼리 뭐 에이 난쟁이, 에이 적은 애, 쪼쪼마이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은 하잖아. 그게 사실 인격 모독인데 애들이 뭐 그런 거 안 하면 모르지. 모르니까 어린애라 그러지. 근데 이제 부모들은 그들은 막 화가 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게 무슨 어른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애들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애들도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당하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애들은 불러서 이게 이제 불편할 뿐이니까 이걸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런 걸 자꾸 교육을 시켜야 돼. 오늘 학교 교육이 큰 문제. 집에서도 이거 교육 시켜야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가 학교 가는데 학교 안에 예를 든다면 외국인 노동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그럼 학교에서 굉장히 피부 빛깔이나 말 어둔하다고 왕따 시키잖아, 그죠? 그럼 집에서도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부 빛깔이나 남녀나 신체 장애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 자기 아이들은 이렇게 성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절대로 안 시켜요. 학교에서 그런 애 한 명만 있더라도 각각 집에서 다 이 아이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하면 안 된다. 즉, 이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게 성추행 아닙니까? 그죠?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래 안 하면 좋지만은, 그래 차별 안 하면 좋지만은 인간 세상에는 차별하는 게 또 어떻다?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그것을 이겨내고 자기가 또 그걸 이겨내야 되는 이제 그런 자긍심을 자꾸 심어줘야지. 감사합니다. 네.